가에서 제시한 종목 리포트 한번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4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CJ 대한통운과 하이트진로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와 NC소프트 종목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고요. CJ 대한통운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한기가 남아있는 봄날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3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57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택배 판가가 18개 분기 만에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겠지만 택배 물량 증가율이 9.5% 증가에 그칠 전망입니다. 또한 택배 운임이 경쟁사 대비 여전히 낮지만 이제는 차이가 줄어들면서 추가적인 마찰적 비용을 고려하는 화주들로부터 물량 확보가 이전보다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택배 부문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03억 원에서 91억 원까지 하향 조정해준 리포트입니다. CL, 즉 계약물류도 주요 고객사들의 밀어내기 출하가 직전 4분기에 있었던 점, 그리고 구정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효과 등은 감안해보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368억 원에서 328억 원까지 변경된 리포트입니다. 택배 판가 인상에 따른 물량 증가율의 둔화는 2019년 연중 내내 지속이 될 전망인데요. 전년 대비 9.7% 물량 증가를 시현하는 가운데 택배 판가는 2.6%가량 올라주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택배 부문 이익률 개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택배 이익의 성장과 함께 2019년 전사 실적은 매출액 1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3,023억 원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목표 주가 19만 5천 원 투자 의견 매수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1분기 실적은 부진하겠지만 연간으로는 적극적인 판가 인상에 따른 택배 부문 이익 증가 그리고 CL과 글로벌에서의 안정적인 외형 성장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다시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는 리포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 현재가 보겠습니다.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2.74%가량 하락을 하면서 4,500원 정도의 주가 하락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16만 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CJ 대한통운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역시 한번 나왔고요. 하이트진로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류는 반드시 돌아선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 종목이고요.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은 4,21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6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영업이익 167억 원에 하회할 전망이고요. 맥주의 매출액은 4.7% 감소한 1,411억 원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테라 맥주가 3월에 출시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외형의 축소는 예상됩니다. 소주는 여전히 성장세입니다. 1분기 소주의 매출액은 2.9% 증가한 2,522억 원까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점유율은 53%에 육박을 합니다. 비용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맥주의 신제품 출시로 인해 원가율과 판관 비율이 모두 상승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률은 2.3%가 예상되는 수익성입니다. 한편 상반기 실적은 의미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어닝쇼크는 주가에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가격 인상의 정당성이 오히려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이유까지 확인해줬습니다. 언론 자료에 따르면 오비맥주가 26일에 카스를 포함한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5.3%가량 인상을 했습니다. 2016년 11월 이후에 2.5년 정도 만인데요. 통상 주류의 가격 인상 주기가 3년 정도임을 감안해 봤을 때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232 사업자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 역시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맥주 종가제에서 종량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핵심인 소주 가격의 인상은 1위 사업자인 동사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속되는 경쟁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익성의 악화는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소주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전사 영업이익은 2018년에 4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 24,000원으로 4%가량 상향해준 리포트입니다. 2019년 주당 순자산 가치에 적용하는 배수를 상향했다는 내용이고요. 가격 인상 전후로 PBR 기준 1.5배 이상의 배수를 받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하반기부터 빠르게 개선될 수익성, 그리고 가격 인상 모멘텀, 그리고 4%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을 근거로 매수 관점 제시해준 리포트입니다. 롯데칠성과 함께 식음료 부문 탑픽 관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 1.6%가량 빠지면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 18,45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하이트 진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고요. 화승엔터프라이즈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오더 물량 증가와 ASP 상승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살펴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도 아디다스 그룹 내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점유율 상승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율과 리드타임을 무기로 꾸준히 동사가 수주받는 오더 물량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아디다스 그룹 내 점유율은 2016년 13%, 2018년 15%로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향후 화승엔터의 연간 신발 생산 족수는 2018년 8,160만 족, 그리고 2019년 9,480만 족, 2020년에는 1억 800만 족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년 최대 20%까지 점유율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화승엔터는 올해 3월부로 아디다스 부스트의 생산을 개시했고요. 향후에 아디다스 오리지널 카테고리 그리고 리복 퓨리 생산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단가가 낮은 리복향 오더 비중이 상승하면서 동사의 ASP는 11달러에서 12달러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신규 수주 제품의 경우 16달러에서 24달러 수준의 높은 단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ASP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ASP 개선 효과는 2분기부터 드러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향후에 추가적인 수주 또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생산 수율은 9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정상화가 됐고요. B급 재고 소진 이슈 또한 1분기 중에 대부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분기부터 고단가 제품의 생산 효과가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1조 1,62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73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동사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6,000원까지 커버리지 개시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화승엔터프라이즈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0.87%가량 올라와주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11,6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화승엔터프라이즈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NC소프트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4가지 투자 포인트라는 제목 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NC소프트는 3월 6일 리니지 M의 이클립스 업데이트를 적용했습니다. 트래픽 증가 등 업데이트의 성과가 긍정적인 만큼 견조한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2018년 5월과 9월에 실시한 업데이트처럼 신규 서버와 신규 직업을 런칭했고요. 새로운 아이템 또한 출시했습니다. 신규 직업인 암흑기사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은 매우 우호적인 수준인 만큼 캐릭터 이동 또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캐릭터 이동에 따른 장비 아이템 및 성장 관련 이벤트의 매출 증가가 이전 업데이트 대비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리니지 M의 견조한 매출 지속에 힘입어서 1분기 실적도 기존 예상치를 상회해줄 전망입니다. 리니지 M을 포함한 모바일 게임의 매출을 기존 2,090억 원에서 2,180억 원으로 4.3%가량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전체 매출은 3,922억 원으로 2.3%, 또 영업이익은 1,210억 원으로 4%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반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도 각각 3.6% 그리고 9.5%가량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치임을 감안해보면 추가 상승 또한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에 따른 적정 주가의 상향 여지가 있겠지만 현주가 대비 여유가 있고 향후 실적 또한 변동성이 상향적으로 좀 크다는 점에서 추후 조정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최근 NC소프트의 주가 흐름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현재 게임 산업 내 탑픽 의견까지 제시가 돼 있고요. 크게 4가지 투자 포인트 확인해 줬습니다. 먼저 리니지 M의 3월 6일 이클립스 업데이트의 흥행에 따른 이익 기반 유지 또는 증가 가능성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3월 27일로 예고가 된 리니지 1의 리마스터 업데이트 또한 이벤트 및 복귀 유저 효과로 매출 증가에 기여해줄 전망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현재 사전 예약 중인 리니지 M의 일본 서비스도 큰 기대는 좀 되지가 않지만 소기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에는 기여를 소폭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분기로 예상되는 리니지 2M의 흥행에 대한 기대가 2분기 이후의 주가를 견인할 것이라고 4가지 투자 포인트까지 확인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NC소프트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NC소프트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1.36%가량 올라가면서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48만 5천 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NC소프트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총 4종목 확인해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오늘도 한번 4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현대오토에버 종목입니다. 현대차그룹의 IT 전문 서비스 자회사인 현대오토에버가 코스피 입성 첫날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현대오토에버입니다. 18%가 넘게 올라가면서 13,900원 정도 오늘만 주가 올랐습니다. 공모가 상회하는 가격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88,8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의 최대어 중 하나로 꼽혀온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그룹 내 주요 계열사를 상대로 전산 시스템 통합과 시스템 운영, IT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미국 등 현대차가 진출한 국가에서의 IT 지원 또한 담당을 합니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9,965억 원, 영업이익은 490억 원가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T 로봇 종목입니다. 글로벌 기업 구글이 그간 중단됐던 로봇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에 관련주의 주가가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DST 로봇 종목입니다. 6.49%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켰고요. 85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39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DST 로봇 종목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구글이 로보틱스 앤 구글이라는 이름으로 로봇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 인력들이 주축이 돼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주축의 로봇 개발 및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앞서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큰 로봇 부품 산업을 육성한다는 소식에 동반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DST 로봇 종목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로봇을 공급해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현재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종목입니다. 웅진에너지가 감사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는 소식에 최대 주주인 웅진이 오늘 약세입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웅진 종목 현재가 보게 되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가량 하락을 하면서 2,324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웅진입니다. 앞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웅진에너지는 2018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임을 공시했다면서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및 정리매매 등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장 폐지 관련 이의신청 시한은 오는 4월 17일입니다. 웅진에너지의 주권은 이날부터 상장 폐지 사유 해소일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INC 종목입니다. 신세계 INC가 그룹 내 정보기술 투자 확대 수혜에 따른 실적 성장 전망에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역시 체크해 보시죠. 현재 3%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5,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6만 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신세계 INC 종목이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신세계 INC가 그룹 내 IT 투자 확대에 따라 올해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신세계 INC는 그룹의 SSG.com 투자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세계 합병 온라인 법인인 SSG.com은 7천억의 자금을 조달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와 IT 인프라 구축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법인 매출이 증가할수록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IT 투자가 필수적인데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운영 관리에 따른 매출까지 꾸준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세계 그룹의 투자와 동반되는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 재평가 또한 기대된다는 분석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효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NHN벅스입니다. NHN벅스는 오늘 정기 주총을 열고 김성욱 전 지니뮤직 대표이사를 사회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또 남이천 전 네이버 인사팀장을 이사로 신규 선임했습니다. 네, 이어서 SDN 살펴보겠습니다. SDN은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와 28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EPC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사 규모는 회사 최근 매출액의 5.47%에 해당합니다. 네, 이어서 삼원테크 살펴보겠습니다. 금속 가공업체인 삼원테크는 정기 주총을 열고 사업 목적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수입 판매업 등을 추가했다고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QSI 살펴보겠습니다. QSI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188억 원, 영업손실 10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 38억 원 감소, 영업이익은 21억 원 감소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3억 원으로 당기 순이익 역시 전년 대비 11억 원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5.6%로 나타났고 올해 부채 비율은 4.9%로 작년 부채 비율 4.7%보다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NHN벅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장보다 0.6% 하락했고요. 6,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DN입니다. 0.67% 상승했습니다. 1,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원테크입니다. 4.79%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2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QSI입니다. 0.82% 상승했고요. 주당 40원 오른 4,91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K입니다. SK는 미국 자회사 플루투스 캐피탈의 주식 15,400주를 약 1,747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본 대비 0.38% 규모며 취득 후 지분 비율은 100%입니다. 네, 이어서 두산건설입니다. 두산건설은 미래학익 유한회사의 차익 금액 280억 원에 대해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채권자는 청운신용협동조합 외 7개고 채무 보증 금액은 364억 원으로 2017년 연결 재무제표의 2.9%에 해당합니다. 채무 보증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대유 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 플러스는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 시장 거점 확보를 위해 멕시코 부품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지분 인사는 이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 사업의 글로벌 진입 노력의 일환이라며 북미 지역 진출과 해외 성장 동력을 위해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코렌텍입니다. 코렌텍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렌텍의 주주 매매 거래를 이날부터 정지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SK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전장보다 1.12% 하락했고요. 26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건설입니다. 0.77% 하락하고 있고요. 10원 떨어진 1,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유플러스입니다. 0.52% 상승했고요. 96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렌텍입니다. 현재 거래 정지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국내 시장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혼조세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4월 국내 증시와 이에 따른 증권가의 투자 의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4월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 이달처럼 단기 조정을 보인 이후에 박스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차익을 노려 테마주를 찾는 것보다 기업 가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4월 투자 유망 종목 또는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호한다면 경기 방어주와 가치주가 있겠습니다. 경기 방어주와 가치주는 낮은 주가 수익 비율과 주가 순자산 비율이 특징인데요. 이익의 성장률은 다소 낮을 수가 있겠지만 실적 안정성 등은 확보된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가치주의 대표적인 분야로 통신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통신주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고요. 고배당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 통신 3사가 다음 달 5일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방어주로는 한국전력과 KTNG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지난해 원자력 발전 가동률 하락 등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KTNG는 올해 국내 담배 부문의 실적이 개선되고 2018년에 감소했던 직수출 역시 회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다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식음료 분야 또한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면서 농심과 풀무원, 삼양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라면 시장의 경우 연평균 20% 이상의 수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최근에 건면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업체별 실적 개선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자세한 마감 동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0.82% 하락했습니다. 17.52포인트 빠졌고요. 2128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좀 더 큰데요. 1.2% 떨어졌습니다. 8.73포인트 빠진 71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양장시장 모두 파란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양장시장 매도세가 이 지수 하락을 견인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이 819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126억 원 그리고 843억 원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27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외국인이 장 막판에 16억 원 물량들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281억 원 매도하며 장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1,581계약, 외국인이 1,660계약, 네, 동반 매도세 보였고요. 기관이 3,375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 보이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네, 전장보다 17.48% 상승했고요. 주당 13,200원 오른 88,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오늘 상장 첫날입니다. 네, 이어서 부산주공입니다. 전장보다 12.47% 상승했고요. 주당 61원 오른 55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페이퍼코리아 살펴보겠습니다. 11.11%로 좋은 흐름 시현했습니다. 주당 100원 올랐고요. 1,0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재즈 살펴보겠습니다. 3,150원 올랐네요. 7.99%로 8%에 가까운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42,55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일 제약이 가장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거를 연속으로 파란불로 장 마쳤고요. 9.75% 낙폭 시현한 31,0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모토닉입니다. 9.41% 낙폭 시현했고요. 주당 1,350원 빠졌습니다. 13,000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JW 생명과학입니다. 2,550원 떨어졌고요. 9.61% 하락한 25,3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요. 네, 두 가지 종목이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네요. CKH가 오늘 105원 오른 455원에 상한가 들었고요. ED도 126원 올랐습니다. 547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터불스입니다. 주당 425원 올랐고요. 19.77%의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네, 2,57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상지 카일룸입니다. 전장보다 17.87% 상승했고요. 1,88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상승폭 큰 종목 넘어서 하락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조강 ILI가 가장 약세를 보였는데요. 13.68% 낙폭 시현했습니다. 1,600원 떨어진 1,100원에 장을 마쳤고요. 네, 이어서 코미팜입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로 장 마쳤습니다. 13.28%의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주당 3,500원 빠진 22,85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주당 7,900원 떨어졌고요. 11%대 초반의 낙폭 시현했습니다. 62,6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오션까지 보겠습니다. 10.71% 낙폭 시현했고요. 2,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오늘 내림세가 좀 많이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상승해주고 있는 업종부터 한번 볼 텐데요. 비금속 광물 업종이 1%가 넘게 올라주면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서비스 업종도 강세였는데요. 0.59%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의료정밀 업종이 2%가 넘게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3%대 가까운 낙폭까지 내려갔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게 되면 KC텍이 3.69%가량 하락을 하면서 업종 전체의 하락을 주도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기계업종 보겠습니다. 2.26%가량 빠지면서 역시 2%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보게 되면 우진플라임이 7%가 넘게 급락세 보여주면서 오늘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 소식까지 전해준 우진플라임이고요. 참 엔지니어링도 4.67%가량 빠지면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전기가스 업종 보겠습니다. 2%가 넘게 빠지면서 파란불 크게 들어왔던 업종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보게 되면 부산가스가 3.89%가량 하락을 하면서 업종 전체를 좀 끌어내려주는 모습까지 확인됐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 짙게 들어왔던 업종부터 한번 보게 되면
디지털 업종이 오늘 1%가 넘게까지 올라가면서 상승폭을 좀 높게 가져갔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소리바다가 8%가 넘게 올라가면서 오늘 급등세 연출했고요. 펄어비스 또한 7.22%대의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강세였습니다. 1.4%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줬고요. 통신 방송 업종 또한 0.89%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감 지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3.26%가량 빠지면서 홀로 3%대 넘는 낙폭까지 시현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급락세 보여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이 6.57%가량 빠지면서 285원, 오늘만 하락을 했습니다. 4,050원의 현재가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금속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2.92%가량 하락을 하면서 거의 3% 가깝게 하락을 했던 오늘 코스닥에서의 비금속 업종이었습니다.